아니 주불리를 광고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예. 임종덕 의원에게 심의 유감입니다. 여기가 사실 청문회다 보니까 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실제 여기 청문회가 아니면은 제가 법적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저를 걸고 넘어지면서 저를 걸고 넘어지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조회수 올라가고 제발 정치인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세요. 저를 통해서 반사체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 그 수방사령관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1월 5일 날 그 실제 국방위가 여기서 열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6일 날 박선원 의원하고 갔습니다. 수방사령관한테 갈 때 수방사령관 한 분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전에 협조한 적도 없습니다. 수방사령관 여기 있으니까 이따 저 말이 틀리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를 간 이후에 수방사를 항의 방문을 하려고. 네. 마무리하세요. 예, 예. 그래서 수방사를 가고 있는데 수방사 참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특전사 그 봤는데 와서 좀 면담할 수 없냐. 그래서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는 사이에 또 그 참모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항의도 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들이 수방사도 30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수방사령관은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본인이 국민께도 사과하고 또 본인이 책임진다고도 하고 부하들에게 그런 떳떳한 자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왜 본질을 왜곡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은 내란에 관계된 거고 그때 국민의힘이 5일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국방위에 불렀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방위 차원에서 간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1분만 마무리 주세요. 예. 아니 김병주 의원이 자기 밑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저를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한 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발광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반사체라고요. 우리 김병주 의원을 통해서 반사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수방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통화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특전사령하고 질문과 답을 받으면서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이 수방사령관에게 2월 6일 날 아침에 09시 15분 이전에 전화를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금 저 수방사령관이 거기에서 김병주 유튜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전에 통화를 안 했다고 하는 말이 자, 장군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서로 간의 여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장군으로서 금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권한대행 해보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 지금 상태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시면서 뭔 문제인 것 같습니까? 뭐가 가장 어려우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게 현재는 이제 민생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국정 안정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글로벌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이런 지금 위기가 다 닥친 게 전 계엄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 이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국회 계엄 그 충격 이후에 또 하나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아마 동영상들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작은 노란 기름통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종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그거 불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그 법원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하고 때려 부시고 층마다 올라가고 판사님들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근데
윤석열 피고인은 초기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전 국방부 장관했던 그 우리 권한대행하고 총리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구국 정신과 애국심이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될 거래요. 그런 행위를 서부지법 폭력 행위를 오래오래 잊지 말아야 될 거랍니다.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많음을 새삼 느꼈대요. 큰 감동과 감사함을 억누를 수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20, 30대 젊은이들한테 그걸 보고 있는데 국무위원을 했던 분이 이 엄청난 폭력 사태에 대해서 구국, 애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해서 군을 투입해서 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해서 군을 투입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면서 군을 투입했어요. 법원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20, 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때려 부셨습니다. 방화 직전까지도 갔어요. 그리고 또 최근 분위기는 헌재 재판관들 지금 성향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다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결론을 이기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 토론은 없어지는 대한민국. 이러면요 글로벌 위기, 민생 경제 문제는 지속된다는 게, 그리고 국민의 심한 이 폭력으로 통한 첨예한 갈등들은 지속된다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증명적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꼭 좀 염두에 주십사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보니까 최 대행님 제대로 이 문제를 인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경찰청 직무대행하고 행안부 그 장관 직무대행이 인사 관련된 걸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말 연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불안함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인사 수요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혼란을 수습하시면 이런 분들은 인사를 안 해야 됩니다. 다른 인력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지금 그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은요 저번에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요 수사 필요 대상자입니다. 아마 끝나면 위에 청장과 서울청장 수사가 끝났는데 여기도 고발 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여기 보시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계엄 직전에 청장으로부터 21시 31분, 32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후에 이 11시 10분경 또 그러니까 11시 7분에 국회 통제 일시 해제 직후에 모든 국회를 통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경비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11시 37분에 전면 통제 직후에 또 통화를 합니다. 근데 본인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박완수 국장이요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12시 41분에 통화를 합니다. 전면 통제되는 시기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안부 전화했답니다. 네? 아니 밤 12시 41분에 계엄이 급급한 전면 통제 기간에 경찰국장과 영등포 경찰서장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뻐하게 통화를 했냐 그랬더니 안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하고 또 1시 12분에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즉 이 계엄의 아주 긴급한 시기에 계엄과 관련된 통제와 관련된 주요 인력들하고 메인에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 불려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이유가, 이 혼란이 된 이유가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 내란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요 임무 종사자 및 핵심 통제를 한 당사자들과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 대상으로 아마 다음에 조사가 연기되면 또 부를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내가 보니까 지금 권한대행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말씀을 주시니까요.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뭐 경찰청 차장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필요하면은 뭐 행안이나 이런 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인사라는 게 소요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인사를 하면 국민들이 여기 조사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위원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이건 행안위에서요. 경찰청장 직무대행하고 행안부 직무대행은 아마 최고의 중요한 문제를 삼을 겁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네, 좀 그렇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국민 정서와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의원님, 간사님, 그 출석한 증인들 중에서 53%밖에 질의응답을 안 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여기 재석하신 의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특위를 연장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네요. 시간이 충분하면 다 질의했을 거 아닙니까?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서 법원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부터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오후에 이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님은 조금 전에 그 자녀 시간과 함께 해주시고요. 최상목 대행께서 오후에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네. 몇 분이시죠? 그러면 세 분. 네. 먼저 추미애 의원 먼저 하십시오. 예. 예. 비서실장께서는 여태 이 위원회에 오지 않으시다가 오늘 나타나셨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가까이서 아마 위원장님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께 쪽지를 건네주러 나오셨습니까? 변호하러 나오셨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이 있으면 존중한다 하셨는데 이 비서실장이 건네는 쪽지는 보시면서 대통령이 그 초현실적 본인이 반대하고 초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이거 봐라라고 건네줬으면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쪽지보다 대통령 지시 문건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헌재 결정이 있으면 존중하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가 확인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아까 또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헌재가 국회가 청구한 국회의 청구를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재가 바로 최 대행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걸 헌재가 판단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아니요, 논리적으로 보시자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국회 청구를 인용한다면 아까 본인 말이 존중하겠다. 그리고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지금이 헌재가 바로 권한대행이 바라는 대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문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못. 논리적으로 따질 만한 그런 경력이 되시잖아요. 서울법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네, 또 최고 고난 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논리 판단 본인의 뱉은 말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까? 다른 건 다 그렇다 칩시다. 본인이 방금 말한 거 이 자리에서 말한 것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네요라고 못 하십니까?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이 그거죠.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때 가서 또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 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좀. 잠깐만요. 보셔야 되니까. 네, 권한대행님. 네. 아까 기재부 A4 문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셨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기재부 A4 문서 언제 받은 거죠? 도착하자마자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입니다. 예, 직전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복을 입고 그때 왔을 정도로 비상 소집에 헐레벌떡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매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때 문서를 줬어요. 지시사항에 담긴 문서를 줬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안 봤다. 그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세 줄입니다. 이것을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의원님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 계엄이 초현실적일 정도로 계엄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예,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4 문서를 언제 다시 받았죠? 그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받아서 엉겹결에 주머니에 넣고요. 네, 기재부.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1시 50분 경유. 네,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네. 내용을 한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들었고요. 아까- 펼쳐서 제 윗부분만 봤습니다. 아까 무시해라, 덮어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언제 말했습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앞부분에 펼쳐서 저한테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첫 무시해라, 덮어놓자 합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고 제가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보지도 않고 네, 보지 그렇게 합니까? 않았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잠깐 스톱해 주세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덮어놓자, 무시하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 예, 다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문서를 보냅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글쎄 지금 모든 걸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내용을 보고 무시하자, 덮어놓자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적 내용을 있습니까? 보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해요.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A4 문서에 대해서 내용도 안 보고 무시해라 라고 1급 기재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고 계엄의 반대를 그래서 계엄과 이게 관련된 어떤 거짓말을 얘기를 하지 말자고 개연성에 얘기하고 배워놓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3분씩이. 3분씩. 예, 예. 네, 네. 예. 5분짜리로 생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상목 대행은 오후에 지금 국정 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가지고 제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나오신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불렀는데 제가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시는 것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부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5분을 안 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 2분 주세요. 2분. 네. 아까 경제가 가장 민생이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4분기부터 지금까지 GDP가 6조 3천억이 날아갔다는 걸 모르셔요.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동전 한 입조차 말라버린 자영업자 참혹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내가 사표라도 내겠다고 했을 때 이창용 총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일단은 뭐 경제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첨단 전략자금 기금 34조 한 것도 경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세국가 화상면담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경제 때문이죠. 신용평가 하러 가지 않기 위해서 면담한 거죠. 경제와 대신원 국가 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했죠.
이창용 신년사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최 대행께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되는 건 맞죠? 뭐 요인이라서 맞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뭡니까? 그걸 내란입니까? 계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입니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까? 내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못합니까? 이 정도도? 그러면 아니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길을 묻는 그렇지만 겁니다. 여야 관계없이 우리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신속한 그, 탄핵 네, 재판이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 아니, 헌재가 결론을 빨리 안정을 내-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1분만 더 주십시오. 자, 강 의원님 이따 추가를 하십시오. 자, 1번 마무리하십시오. 네, 추가 드릴게요. 네,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얼른. 네. 신속한 탄핵 재판이 탄핵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탄핵 가결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동의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드릴게요. 그럼 국민의 어떤 결론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거 어쨌든지 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헌법과 것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신속히 이루어지는 법원이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있죠. 불복 절차를 하지 않고 재판에 대해서 계속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주의가 안 되죠. 그렇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40여 재판관을 임명해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다른 툴을 다는 것, 다른 조건을 달고 있는 것, 이것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거하고 목소리 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저 사람이 윤석열 대한수계 대란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을 대행하는 거야. 아니면은 대통령이라는 국가 안정을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대행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김병준 마무리해 주세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님,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2월 3일 그것은 진짜로 45년 만에 일어난 내란이고 너무나 우리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무를 맡으면서 윤 정권을 대신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국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 한 사람으로 송구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어도 지금 민생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저 최선을 다 사과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공직의 자세를 유지하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 이것은 저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최대행도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최대행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실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테러 차량 흔드는 건 이미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력을 강화했어야 되고 사전에 공권력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방기하니까 이렇게 법치국가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우리 뭐 사과하시겠습니까? 제 아까 이유는 들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뒤에 질문 있어요. 사과 안 하시면 넘어가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어떤 저는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기 국가 신인도의 타격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새벽 3시 4시 이때 어디 계셨습니까? 뭐 아까 서부지법 말씀 예. 그때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뭐 일단 네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네. 주무셨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8시 반 정도 알았다는 거고 9시 반에 보고받은. 제가 그 그러니까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하고 저희가 뭐 경찰청과 그다음에 이런 아니, 부분에 그러니까 하려고 구체적으로 국민께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행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우리 법원이 무너졌어요. 법원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징후가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관들 차에 대한 테러를 하고 그럼 그때 경찰력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고 그 전에 공권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석고대죄하고. 네, 그 부분에서 뭐 저희가 저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전에 그 부분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 예. 네, 1분. 그다음에 그 1급 회의를 F4 회의 이어서 1시 반에서 2시 반 사이 했다고 했죠. 네, 1시 한 40분인가 뭐 그 정도 네. 되겠습니다. 참석자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저 1급이 6명이고 1, 2차관까지 하니까 7, 8명, 저까지 9명쯤 되겠네요. 그 이후에 2시 반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모니터링 했다고 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그러면 해제 김건희. 국무회의는 참석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제가 와서 저한테 문자로 통보가 2시 좀 넘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 말씀대로 그때 잠깐만요. 시간이 있다가 네. 저 말 끝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최 대행은 내란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란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것도 본인의 문제, 이해 충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다고 보고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물론 최 대행께서는 나는 반대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F4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저기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령 시작할 때 국무회의는 참석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못 갔는지 또 이런 이해 충돌 때문에 내란 특검을 거부했는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헌법재판관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본인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안 받으려면 마은영 재판관 헌재 결정난 바로 하시고요. 결정 안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그 2시 좀 넘어서 목적을 적시하지 않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헌과 관련돼서는 제가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우리 1급대로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굳이 안 가겠다고 불참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의원 1분입니다. 예.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최상목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경찰 인사를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차관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 인사안을 만든 건 경찰청 차장이겠네요. 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물어보니까 의논을 해서 만들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여러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내란 동조에 가담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은 우리 대행께서 지금 아시는 거잖아요. 뭐 지금 이런 의혹은 제가 사후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날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오후에 조지호 청장을 만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 만났습니다. 왜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경찰 인사안을. 박현수 국장의 진술입니다. 자, 승진한 사람이 지금 내란 동조의 핵심으로 가 있는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본인이 셀프 승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서 꼭 대행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 이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네. 점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하려고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뭐 경찰국장이 원래 인사를 담당하는 자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제가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그 좀 확인을 해서 그 아마 행안위에서 질의가 있으실 테니까요. 제가 그걸 적절히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 보고해 주시고요. 바로 개헌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날. 그때 네. 조지호 씨를 만나서 인사안을 협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승진하겠다고 셀프 협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최상목 회의 진행을 그렇게 말하니. 예, 죄송합니다. 최 대행님, 네. 아까 답변에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아까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다른 다른 의원님께서 분 답변에. 이걸 3단 논법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분들이 여야 합의 확인된 게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또는 법무부 장관의 또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토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 수 있는 제가 겁니까? 언론에 뭐 법무부 법제처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마은혁 두 번째 아까 후보를 말씀드린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라고 되면 임명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금 그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입니다. 신속한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님 가시기 전에 최상목 대행님 말씀대로라면은 전혀 그 계엄과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거부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거부하고 계신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 대행께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해주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기재부 관계자는 법무부 법제처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기관의 국회 답변을 살펴보니까 법에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에 기소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답변이고 또 헌재 선고는 법제처의 법령 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었습니다. 소속 기관도 이렇게 명확히 지금 답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 대행께서는 헌재 결정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일관되게 오늘 답변하고 계십니다만은 법적 근거가 이렇게 지금 명확하고 있는 만큼 권한 대행께서도 법의 판단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회의가 마치기 전에 박한수 총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박 사장입니다. 우리 박한수 총장께서는 지난
그 1월 23일 날 금년 1월이죠. 금년 1월 3일 날 재판과 윤석열 재판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자 김영현 전 장관과 박한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집무실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김영현 장관 또한 그 진술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해제안이 결의된 이후에 총장의 행동을 보면 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해제안이 의결된 것이 4일 날 그러니까 12월 4일 1시 1분이죠. 1시 1분인데 그리고 결심실에 들어간 시간이 1시 16분부터 4시 47분까지 약 36분 동안 그러니까 그 결심실에 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 37분 동안 계셨는데 결심실에서 직후 새벽 2시에 우리 총장께서는 수방사령관에게 추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또 계엄사를 통해서 이사단의 출동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또 3시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시에는 약 2시 반 1시 반인가요? 그 어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장성 13명, 우리 영관급 21명을 포함해서 34명을 법세 탑승해서 서울 오다가 다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 박한수 총장께서는 군 철수 지시를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받아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1월 23일 날 제가 진술한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그때 진술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게 참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시경에 이제 수방사령관에게 병력 출동 여부를 확인한 게 아니라 2시경에 안보실장님이 병력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화를 통하게 되었습니다. 통화한 것을 가지고 수방사에 확인하니까 수방사령관께서 국회 주변 어디 제가 이제 투입한 장소를 잘 모르지만 어디에 안전하게 국민들로부터 이격돼 있다고 저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어디지는 모르지만 한 개 부대는 국민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총장이 지금 그렇게 진술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러면 왜 국회에서 1시 1분에 해제를 했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지 왜 국회 인근에 여의도 공항과 성수대교 북단에 예. 거기 북단에 왜 있었습니까? 일단의 병 세력들이 예. 왜 복귀를 안 시키고 대기를 시킨 거죠? 제가 그때까지 병력을 어디에 운용하는 것은 전혀 제가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계엄이 해제됐으면 바로 원대 복귀해라. 이게 군의 기본적인 경목인데 네네. 왜 대기시키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본인이 대기를 시켰잖아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안보실장님께서 그 병력이 투입되면 안 된다. 하기를 했으면 왜 철수하라고 지시를 안 내렸냐는 얘기예요.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 그건 제가 그때까지 투입하라 어디를 가라 뭔 목적으로 운용한 게 아니고 그 안전한 곳에 있다 그래서 곧 차를 타고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투입해라 어디 가라 임무를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지시를 그 시간은 이미 1시간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답변하세요. 확인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투입하라 이런 개념은 없었었고 확인한 상태에서 안보실장님께 전화드려서 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결심절에 오셨을 때는 들어오시는 시간 또 나가시는 시간 하면 한 30분쯤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분 저런 분 오시고 법령지 보시고 하시고 하면서 제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까지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두 분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진술하신 바와 똑같고 대부분 번역률도 좀 오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호출을 하셔서 장관님을 부르셨는데 장관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갔는데 그때가 한 2시 42분경 출발했으니까
실에 도착해도 한 50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50분 채 안 됐는데 그때 옆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셔가지고 그 옆방에 가는데 여러분이 계셨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가서 들어갔는데 여기 철수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걸어서 여기까지 합참으로 와서 이게 그 철수하라는 지시를 네네. 언제 누구한테부터 그 지시를 받았냐고요? 예, 병력 철수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대통령님께 한 02시 50분에서 30분 어간인데 한 50분에 좀 가까울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 준비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철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아니, 상상도 그러면 못했습니다. 1시 1분에 계엄 해제됐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도 않고 대기시키고 확인하고 추동을 준비하고 추가 준비하고 이것은 다 그런 저간의 행적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추가 준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사단에 전화했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전화를 추가를 하긴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그 최초의 그 지소 개수 여부 보고받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안보실장님 한 이후에 전화드렸는데 굉장히 전화가 안 됐습니다. 바빴는지 안 받는데 어떻게 한 번인가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안전한 장소에 병력이 있다 해서 그럼 됐다 안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앞에 그 경찰 병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방사령관께서 서울 담당이시니까 서울청장님하고 좀 협조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냐 이런 게 한 적은 있어도 병력을 어디 가라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네네네. 연관급도 출동을 대기시키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라 한 것도 네네네. 계엄사령관의 결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시입니까? 그 부분은 22시 47분이라고 제가 그 조서에서 나와 있던데 한 22시 50분에서 한 30분 어간에 저희가 이제 상황실 구성을 토의하다가 계엄과를 중심으로 먼저 상황실을 구성하고 육군본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인수인계도 하고 그런 말들이 나왔었고 그때 제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정작 부장에게 육군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내일 아침에 올라와라.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정작 부장과 통화했는데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육본에서 우리 연관급과 장군들이 올라오라고 지시를 누가 내렸냐고요.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지시는 그 전날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12월 3일 날 22시 50분 경에 제가 올라오라고 했고 그때 그 다음 날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 3시 어간에 그 참모 차장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참모 차장이 우리 정책실장에게 전화를 하셨고 그 정책실장이 저에게 승인 받았다 이렇게 그때 진술하였는데 그때 제가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고 국회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이 약 2시 반이라고 그랬습니까? 2시 50분이라고 했습니까? 국회 인근에 안전지역에 있다고 확인한 시간이 02시 04분에서 18분 어간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그때까지 대기시켰던 이 인원 병력들을 철수시키라는 것은 우리 저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심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어디에 어떤 병력이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셨고 병력 철수하라고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내려왔고 국회 인근에 병력이 있는 거 아니까 철수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때까지는 거기만 병력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